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권영찬 씨는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지금 잘 이루고 계세요? 뭐 다 이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우리 직업 방송도 인연을 맺었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홈쇼핑이 아. 잘 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짭짤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네. 돈이 들어오면은 자꾸 새어나가니까 네.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 돈 어디 간 거예요?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취준생들의 고민은 또 오죽할까라는 그렇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네요. 요즘 취준생들 취업하는데 준비하느라고요. 돈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빚까지 지는 취준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준생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네. 그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대학만 내면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학원 비용에다 무슨 비용.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등골이 휘십니다. 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취준생과 취준생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죠. 취준생 등골 브레이커, 취업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취업 사교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준생 88.4%, 대졸자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고 학원, 면접 준비, 자격증 시험 등 비용이 가장 많이 들 때는 언제일까? 취업 준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정현, 한서희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반갑습니다.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오늘은 만인의 고민, 그놈의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일단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고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요. 네, 체크카드에 돈 넣어서 카드만 씁니다. 네, 서희 씨는요? 저도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이게 돈 계속 펑펑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드를 항상 들고 다녀요. 네, 권영찬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100달러짜리 뭐 또 1000엔 만엔짜리를 네. 선물로 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저는 술 먹으면 그걸 다 대리 아저씨나 줘요. 근데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을 딱 2만 원 외에는 안 들고 다닙니다. 다 카드로 합니다. 사실 저도 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왜냐면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쓰면 좀 편하긴 하지만 돈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줄줄 새더라고요. 눈으로 맞아요.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지갑 갖고 계세요? 요즘 근데 지갑 잘 안 갖고 다니지 않나요? 저는 네. 이제 지갑은 안 갖고 다니는데 뭐 보통 이제 카드로 다 해결하니까요. 요즘은. 네. 예. 카드 한도가 좀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미소를 환하게 띠면서 아, 얘기를 하시네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학생들은 용돈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용돈 지금 받아서 생활을 하시나요? 대표님 용돈 받으세요 혹시? 저는 뭐 용돈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예, 경제권을 갖고 충분- 계시는군요. 아니요. 뭐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이제 제 용돈은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예. 권영찬 씨는 용돈을 받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연봉이 꽤 되는 편인데요. 빚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내가 관리할게 해서 네. 다 줬어요. 근데 네. 아내가 딱 3일 하더니 네. 허걱하더니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대신 좀 용돈은 따로 없고 더 아껴서 써야 되는. 아니면 아내의 용돈을 제가 주기 때문에. 근데 또 빚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긴축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은 부모님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죠? 네, 어떤가요? 저는 용돈을 받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자취하기 때문에 나와 살아서 용돈을 받고 있는데 뭐 금액을 공개를 해야 공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통신비랑 교통비는 제가 용돈 안에서 해결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아유, 그럼 오늘 밥 한번 사요. 나보다 많이 받네. 그러게요. 네, 정현 진짜 많이 정현 받는데? 씨는요? 저는 20살 되고부터 따로 용돈은 안 받고 과외랑 학원 강사 이렇게 일해서 생활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싹 죽어버렸어. 네, 뭔가 저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권현찬 씨는 또 밥값이며 술값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가실 근데 것 사실은 같은데 저희 이제 소속 강사도 많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선물은 못해도 밥 선물이랑 그리고 또 소주 한잔 할 때 수저 하나, 소주잔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뭐 밥값, 소주값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학생분들은 이런 말 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쓸 돈이 이렇게 많지는
많이 쓸 데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네. 거기도 밥 사요? 요새 뭐 5천 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요. 저는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밥값이 가장 많이 들고 또 커피값도 많이 들고 뭐 친구들 만난다거나 하면은 술값도 또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래요. 네. 일단 친구들 만나면 진짜 돈이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돈 들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그런 저의 관심사가 패션이어가지고 옷 사고 가방, 뭐 신발 이런 거 사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돈이 가장 급하면서도 좀 절실한 뭐 돈 한 푼 아쉽다고 하죠. 그런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취준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취업을 하기 전이라 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잘 못하겠고 사실 알바를 하면서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막상 알바를 한다고 해도 그게 큰 도움은 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취준생들 실제로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주변에 또 친구들을 보면? 네, 뭐 시험 같은 거만 보더라도 자격증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것도 뭐 기본 응시료가 4만 원이 넘어버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3학년,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려면 토플이 필요한데 토플 정식 토플은 20만 원이 넘거든요. 비싸구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반성해요. 제가 밥 살게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아 근데 대표님은 이제 네. 학생들 자주 이제 만나시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요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비를 대출로 이제 충당하는 그런 취준생들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뭐 우리 그 서희 학생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비도 한 7만 원, 8만 원꼴로 나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거기에다가 식대라든가 뭐 교재 비용, 학원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사실 월 50만 원으로도 굉장히 좀 빠듯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알바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여러모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810명을 대상으로 취업 비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월 평균 금액이 26만 8,600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체 어디에다가 이렇게 많이 쓴 건지 내용들이 궁금해지는데 어디에 썼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원 관련한 비용이 아닐까라는 학원 생각이 관련 들어요. 비용. 네. 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작은 금액에서도 외모에 대한 준비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 좀 가꾸는데 비용 네. 좀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외모도 물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거 베스트 5. 5위는요? 짜잔. 오, 면접, 면접 준비비.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는 취준생 31.3%,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나가는 면접 준비. 채용 시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면접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 취준생 등골 휘는 면접 준비비. 사실 요즘 기업에서 채용 시에 면접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면접 준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현 씨? 샵에서 헤어랑 메이크업만 받아도 기본이 10만 원이고 정장 사려면 2, 30은 든다고 들었어요. 또 대여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기본 10만 원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면접 준비하는 데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에는 스터디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더치페이로 다 알아서 나누는데 그것도 사실은 스터디 모임이 한 번 비용할 때 5천에서 1만 원 드는데 10번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5만 원, 10만 원이 되니까 그것도 네. 만만치 않은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또 외모도 그렇지만 또 스피치 학원 같은 것도 많이 다니잖아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대학생이나 누가 오면 전부 무료로 해주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차비가 얼마예요? 라고 해서 뭐 그 이상 안 받으려고 하는데 네. 일반 학원이나 다른 데서는 사실은 이 면접 구술이 요즘에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참 미안하면서도 좀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좀 비용을 조금 받자. 박 네. 대표! 네, 맞죠?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정말 이렇게 스피치 학원이라던가 이미지 메이킹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요즘 뭐 그런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이미지 메이킹 이런 관련된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취업 컨설팅 관련해서 네.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취업 컨설팅 관련한 뭐 이런 업체들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이제 진출을 해요. 이제 어학 관련 대기업들. 네.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해커스라든가 YBM 이런 회사들도 취업 관련한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면접 준비나 취업 준비 관련한 그런 이제 컨설팅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굳이 뭐 학원까지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돈이 들어도 면접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다. 에이, 나는 그냥 뭐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지 뭐 맛있는 건 한 번 더 먹지. 어떤 게 맞다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걸로 밥이나 사 먹지까지는 아니고 일단 면접은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다닐 것까지는 없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일반 학원이나 교재 사고 그런 데서 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도 약간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도 약간 정연이처럼 조금 후자에 가까운 편인 것 같은데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면접 방식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굳이 뭐 면접까지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 싶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우리 이제 그 서희 학생이나 정현 학생이 참 그 모험 답안을 잘 얘기해줬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자기 주도적 면접 준비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현직자, 내가 지금 면접 보는 회사의 현직자를 만나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 네. 발로 뛰어서 이제 얻는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네. 이제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여러 차례 면접을 받지만 계속적으로 불합격하는 경우면은 네.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검증받기 위해서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전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준비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면접 준비비가 취업 준비에 지출하는 것 중에 5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자, 이어서 4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 준비비에 이어서 짜잔. 네. 취업 컨설팅. 취업이 늦어지며 생기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취업 컨설팅을 받는 취준생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군데에서 취업 컨설팅을 받는가 하면 고액의 컨설팅도 불사. 만만치 않은 취업 컨설팅비 적정 금액은 바로 이거 박우식 대표. 네. 네, 이번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박 대표님 눈치를 살짝은 보게 되는 것 눈치 보지 같은데 마세요. 네. 네, 사실 요즘 취업문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업체가 취준생이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요. 그래도 박 대표님께는 고객이잖아요. 솔직하게 예. 얼마 정도나 받으세요? 뭐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면서 회사 홈페이지 또 아니 여기 뜨던데요. 노이즈 마케팅 아니. 정보를. 아니 회사 어디 아, 이렇게 좀 띄워달라고 해서 아니 방송이 뜨더라고요. 뭐 아니 저는 이제 그 뭐 사실은 취업 컨설팅에 대해서 요즘 너무 고액의 취업 컨설팅의 폐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제 좀 공감하는 측면들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취업 컨설팅을 하는데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차별화라기보다는 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좀 공부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 이제 진로 상담도 하고 네. 정말 이제 자소서나 면접의 노하우나 스킬도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달에 가정으로 해서 12만 5천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달 가정으로 하면 이제 25만 원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비용을 책정해서 받고 있고 뭐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저희 업체를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취업 컨설팅 같은 데는 사실 뭐 100단위가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많이 비싼 데는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뭐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영차 씨는 무료로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도 이렇게 비교가 좀 되네요. 근데 좀 다르니까 저기 이제 네. 취업 컨설팅이고 저는 이제 또 취업 심리 상담이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대표님 컨설팅 비용을 좀 깎으려는 취준생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현 씨가 컨설팅 비용을 좀 깎는 역할을 해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네? 네 오랜만이에요. 저 알고 오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돼서 찾아왔는데 대표님이랑 저랑은 잡 위클리 인연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 어떻게 좀 싸게 안 될까요? 정말 우리 뭐 정현 씨는 컨설팅을 안 받아도
시험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예. 아, 이런 식으로 내쫓나요? 내쫓겠어요. 그냥 스스로 하시죠. 야, 냉정하네요. 정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요. 아, 왠지 네. 네, 이게 깎는 거는 서희 씨가 더 잘하는데 서희 씨한테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저요? 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깎아주세요. 대표님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요새 드는 돈이 많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취업은 해야겠고 또 취업 제가 토익을 보려는데 또 응시료가 막 4만 원, 5만 원 막 토플 하는데 20만 원 막 날린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제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배고픈데 혹시 대표님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지인 할인 딱 10%만 지시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범위를 아니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실제로 이제 지인 할인 10% 제도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저희는 직접 어떤 제도가 있냐면 와서 이제 그 근로장학생이라고 뭐 토익 학원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좀 제가 하는 일 좀 도와주면 무료로 수강하게끔 해주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할인은 치고 달라는 말씀이시죠. 10% 할인이 있잖아요. 제가 좀 또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요. 한 네. 번에 제가 사례를 준비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25살 나 합격 시는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한 5개월 동안 총 403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뭐야? 서류 시험 통과를 위해 토익 40만 원, 오픽 50만 원, 토익 스피킹 100만 원, 한국사 능력 시험 30만 원, 자격증 시험 40만 원 등에 260만 원이 들어갔고 또 들어갔습니다. 필기 시험 20만 원과 면접 준비로 신체 검사에 80만 원, 의상 구입 30만 원, 메이크업 5만 원, 증명사진 8만 원에 나머지 143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야, 이 정도면 정말 돈 먹는 한마니까 정말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처음 들어보긴 네.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시험이나 면접 준비를 다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면 또 프로필 전문 사진관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조금 더 투자하는 거에 가치를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왕한 것도 완벽하게 하자 해서 의상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익에 40만 원이 들었잖아요. 보통 뭐 한 4만 원 좀 안팎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뭐 9번, 10번 정도를 본 건데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보니까 조금 더 해서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해서 한 번 더 보고 이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토익뿐만 아니라 토스나 오픽 이런 시험도 좀 많이 요구하는 회사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토스나 오픽 같은 경우는 응시료가 더 비쌉니다. 한 7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을 본다고 해서만 원하는 성적이 얻는 게 아니니까 뭐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도 토익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보통 뭐 한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다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면접에서 아니 메이크업 받는 거 좋아요. 네. 아니 정말 비싼 스튜디오 가서 사진 다른 사람처럼 잘 찍는 게 나오는데 이건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현장에 여러분이 안 가면 상관없는데 가기 때문에 잠깐만 혹시 그분 어디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요. 네. 아, 저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고 해서 시험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랑 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리얼리티한 사진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우리 건 대표님 말에 좀 잠깐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진에 좀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서비스나 외모를 좀 상대적으로 보는 업종들이 아니면 크게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면접을 보면 풀 메이크업을 해서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여학생들이 이제 그 풀 메이크업 하고 안 하고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절대 비용을 네.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사진에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일단 서류라도 붙어야 내가 면접에 가서 말을 하던 뭘 하던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저는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보고 아, 얘가 이미지가 괜찮아야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사진에 그렇게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진 어떤 데 보면 사진 찍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 10장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많이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강남 같은 데 이제 유명한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은 뭐 한 10만 원대 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면접관들이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이제 얼굴 이미지나 인상을 이제 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어떤 사진의 어떤 기교적인 측면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들은 좀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한 가지 네. 좀 팁을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게 저희 더 예쁘면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은 면접에서 뽑는 그 사람은 그런 걸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미소와 또 온화한 미소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상대의 심중은 읽지 못하고 나는 취업을 할 때 면접관들이 이런 것을 볼 것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들이고 누구가 돈을 들이니까 야, 그래서 쟤 붙었나 봐.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셔갖고 저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회사에 연역을 쫙 끼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회사에서는 예쁜 사람만 뽑는지 그게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 불안이에요? 취업 본인의. 준비생들의 네. 불안이라는 거. 면접관들은 그런 불안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면접을 볼 때 풀 메이크업을 받고 뭐 헤어까지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면접관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순수하고 좀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취준생 같은 모습. 아직은 사회에 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좀 순수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사실 항상 이제 뒤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하면 누구세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외에 또 식비나 생활비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뭐 도서관에서 2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준비하고, 밥은 꼭 학생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또 이런 선배들이 있으면 특히 남자 선배들한테 가서 애교 부리면서 밥 사달라고 하기도 사주죠, 그러면. 그쵸. 네. 그랬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돈가스 먹던 친구들 보면 또 그게 또 왜 이렇게 부러운지, 저 친구는 돈이 좀 많은가 봐, 뭐 별로 뭐 취업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봐, 이런 생각들도 좀 했는데,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서러웠던 기억들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용돈을 받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월말이 되면은 이제 용돈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용돈 외에도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뭐 월세도 그렇고, 제가 뭐 영어 공부한다고 엄마한테 학원 다닐 겸 엄마가 또 학원비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죄송스러워서 엄마 용돈이 떨어졌으니까 뭐 보너스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엄마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배고픈 서러움을 월 말마다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저는 아직 딱히 이렇게 막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개인적인 그런 돈 사정을 얘기해보자면, 전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늘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항상 있는데 생활비 하기가 빠듯해가지고 이걸 못 사면은 밤에 막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특히 취준생들이 오면은 무료로 밥을 사주냐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삼형제인데 강원도 영월에서 올라온 정말 가난한 집 네. 삼형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님이 서울 왔다고 짜장면을 사줬는데 큰형은 이미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서 제가 정말 맛있어서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 먹었는데, 큰형이 너 거지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창피하냐고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05년도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억울한 일로 방송을 2년 동안 쉬었는데, 그때 정말 신사동에 있는 함흥냉면이 8,000원, 제가 자주 가던 집이었는데요. 주머니에 딱 3,800원 있었어요. 눈물이 나서 야, 내가 나중에는 꼭 해갖고, 제가 그래서 특히 밥을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힘들다 보면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맥주 양주는 못 삽니다. 딱 소주. 그리고 밥 한 끼는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저도 네. 가능합니까? 아니, 여기 대표님이 왜 그러세요? 취준생, 아니, 같이 돈 버는 대표님이 왜 이렇게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은 저는 매번 가난해갖고 초등학교 때는 고무를 주워 팔았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롤라장 DJ까지 했었어요.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4개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네. 또 아까 자취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또 자취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대학 앞에 뭐 월세 그것도 뭐 거의 뭐 8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어때요, 시세가? 기본이 1,050, 1,070이에요. 이게 네, 100 단위는 일단 없고 기본이 1,050, 1,070이고, 뭐 나는 보증금은 조금 세더라도 월세를 조금 낮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2,000에 뭐 45, 2,000에 30, 이게 저 지금
서울에 아 근데 대표님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주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이제 대학 내 기숙사가 네.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나라 이제 맞아요. 대학 내 기숙사들의 네. 수용률이 한 1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이제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취생들 통계를 내고 한 40% 이상이 월세 비용으로 한 50만 원 이상을 이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S 대학이나 K 대학 근처에 이제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월세방들을 보면 그나마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주방 시설도 좀 돼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 정도 네. 이제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이제 좀 월세가 낮은 한 3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시설이 이제 없는 것도 많아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월세가 더 낮아지면 이제 반지하나 정말 이제 옥탑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또 많이 생기죠. 제가 이제 갑자기- 옛날에 자취를 반지하에서 좀 해봤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눈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눈물이 제가 이제 끓어오르고. 반지하에 살 때 수해를 당했어요. 아이고. 예, 이게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이게 반지하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이제 하수구가 역류가 돼 버리니까 맞아요. 예, 물이 그대로 이제 방에 와서 내가 이제 집에 실제로 그 집에 가니까 방에 무릎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깜짝 놀래. 그럴 때 내가 저기 동사무소에서 수재의원금 100만 원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좋은 나라구나. 그런 이제 경험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네. 이런 저 같은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나 애로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어제 제가 방송에 굉장히 이제 못 드시고 살이 안 찌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에 갑자기 네. 거기서 또 막 물을 퍼내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지금. 뭐 저 같은 대학생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네.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월세 비용도 부담이 돼서 이제 좀 싼 데를 이제 알아보고 하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유흥비로 많이 써서 돈을 까먹은 일이 아니 비가 한 걸로 아는데. 아니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는 날이면 집에 좀 일찍 들어가셨으면 될 걸. 그렇게 나이트에서 오래 계시다 들어가시니까 그런 일을 또. 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 때문에 한 번 웃고 예. 가네요. 취업 준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거 4위까지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또 비용,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3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교재 구입비. 취업 준비 시 교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취준생 47%. 사도 끝이 없는 취업 준비 교재들. 불안함에 같은 종류의 교재를 출판사별로 구입하기도 한다는데 취준생 학부모들 허리까지 휘게 만드는 교재 구입비. 요즘 서점에 가면요, 이 취업 서적 종류가 엄청나죠. 영어 서적은 기본이고 회사별 인적성 검사 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 모음집에 각종 자격증 교재까지. 근데 이 책들이 한 권에 2만 원 안팎. 굉장히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 비용들인데 이 많은 교재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걸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대학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전공 관련 교재는 뭐 사실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선배들한테 좀 물려받거나 이제 좀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좀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교재들 같으면 요즘에 이제 뭐 중고 서적 같은 데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이나 선배, 중고 서적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토익 교재라든가 뭐 인적성 교재 이런 것도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인적성을 다 보는데 회사들마다 인적성 볼 때마다 그 회사 인적성 교재를 또 다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자격증이든 토익이든 정말 내가 목표가 분명히 선 다음에 교재를 구입해라.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리 구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충동적으로 미리 구입하고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고 서적에 이제 거의 새 책 비슷하게 이제 파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네.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좀 교재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왠지 그 교재를 사놓으면 그걸 다 내가 습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미리 합격한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그래서 하잖아요. 바보 같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사는 교재를 다 샀더니 한 130만 원어치가 돼갖고 사람들이 저를 나한테 다 바보 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새 책 아래에 중고 서적이 있는데 가격이 네. 거의 반값이나 30분쯤 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발빠른 학생들은 뭐냐면요. 대학 도서관에 가서 전부 네. 빌리면 됩니다. 어. 그래서 또 아니면은 대학 도서관이나 또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잖아요. 국립도서관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서 2번, 3번 일단은 원하게 되면요, 그 책을 사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정말 샀다가 파는 매년 그런 분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고소적점에 실제로 발뛰어서 하면요, 뭐 기출 문제집이나 새로 나온 것들도 사실은 거의 3분의 1 값에서는 많게는 5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걸 꼭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취준생 등골 브레이커잖아요. 네. 사실 우리 학생들, 취준생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들 등골 참 많이 빼먹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사실은 조사도 나왔는데 요즘에 뭐 캥거루 부모님 뭐 많잖아요. 네. 왜냐면은 아이를 계속 우리 취업할 때까지 안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취업 준비로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냐는 질문에 네. 부모님이 전액 지원해 준다는 답변이 무려 45%를 차지했고요. 이러니 허리가 질 수밖에 없죠. 네. 두 학생도 부모님 지원 좀 얼마나 받는 거예요 지금? 아, 깜짝 놀랐네요. 내가 왜냐면 이제 애가 6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 60대 갖고 그걸 한 순간 깜깜합니다. 네. 아, 깜짝 놀랐네요. 저는 2년간 아직 지원은 안 받고 지내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취업 준비는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취준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 응답자의 86%가 자녀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을 모두 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매월 평균 78만 원이나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취준생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 어떨까요? 사실은 뭐 여유가 된다면 해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왜 구두 닦기에서부터 집안 청소기에서 좀 용돈을 주는 게 뭐냐면요. 그 학생의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네. 그리고 매번 지원해주던 부분요. 사실 또 이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좀 더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서도 우리 취준생과 함께 부모님이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이렇게 적당하게 지원해 줄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통계를 보다 통계청 조사 사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0대 이상 부모들이 자식과 함께 살고 있다는 비중이 한 31%나 지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같이 사는 이유를 보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할 능력이 안 돼서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한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이제 자식이 대학만 보내면 이제 모든 것이 자기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대학을 보내니까 이제 또 취업 걱정을 해줘야 되고 또 취업을 또 안 되니까 또 결혼 걱정해야 되고 이제 뭐 끝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하소연을 좀 들은 것이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요. 요즘은 부모님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취업 성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긴데요. 취준생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취준생은 알바를 2-3개씩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취준생들은 학원비나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두둑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방학 때는 스트레스 풀라고 해외여행까지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취준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 있잖아요. 네.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약 40%가 이제 서울 출신 학생들인데 그 40%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출신들이 한 3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사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10대나 20대 많은 학생들이 한 69%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자기 실력만으로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쨌든 이제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자식의 어떤 성공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대신에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빈익빈 부익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요.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쭉 해서 한 40년 이상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부자고 또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던 물론 처음에는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추적을 해봤더니 오히려 그 부자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요. 이 예를 들어서 자립심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돈 많고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혹시 청년 실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년 실신, 실신의 실은 실업자,
신은 신용 불량자. 네, 끔찍하다. 정말 끔찍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취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취준생 2명 중에 1명이 현재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난 게요. 평균 3,499만 원의 빚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에 상황이 안 되면은요 그냥 뭐 공업고등학교나 상고 맞아요. 특성화고등학교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먼저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비를 못 해주더라도 네. 요즘 워낙 이 학자금 시설이 대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뭐 절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처음에 한 학기에서는 뭐 300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딱 4학기를 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끔찍한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거치면서 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무너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구조조정이나 실직의 경험들을 했고 네. 그 세대의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있어서 부모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도 대출에 의존해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로 높다고 하거든요. 가장 높은 학교가 이제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9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학교가 네. 이제 서울대인데 거기서도 한 59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의존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빚이 있으면 이 마음에 부담이 좀 생겨서 취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사가 또 있다고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취업부터 사람인에서 조사했는데요. 빚이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대, 취업이 급해져 묻지마 지원, 지출 부담에 스펙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 등 심리 문제로 구직에 방해가 되고 있다 답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빚을 진 경우 실제로 좀 주위에서 보면 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학자금 대출 받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고 조금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은 생활비 대출까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그렇게 좀 네, 뭐 이렇게 낯선 사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현 씨가 볼 때는 어때요? 네, 많은 것 같고요. 친구도 지금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갚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뭐 요즘 빚이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신용 유의자, 즉 신용 불량자가 된 청년이 19,783명이고요. 29세 이하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2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청년층의 빚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건데요. 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고금리 신용업체에서 돈을 너무 쉽게 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고금리 업체뿐만 아니라요. 사채를 쓰는 걸 봤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만 원인데 하루에 3만 원씩 아르바이트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미루고 미루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300만 원이요. 1년 만에 2천만 원 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 고금리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사채는 더더욱 위험하고 불법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이게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되게 쉬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고금리 업체에서 왜냐면은 여성들은 잘 갚는데요. 남성들은 잘 안 갚고 도망을 가는데 여성들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2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금리 업체에서 여성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은요. 네. 절대로 제도권 안에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특히 이 소득이 낮는 분들은요. 네. 지금 나라에서 국가장학금으로 그냥 무료로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알아보고 좀 까다롭더라도 자꾸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20대 빚쟁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20대들이 총 대출금 그 규모 자체가 6조 네. 2천억 정도 되고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의 그 대출 규모가 한 2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생들 같은 거죠. 경우는 쉽지 않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류 하나 정도만 있어도 대출을 쉽게 해주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네.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고 어쨌든 이런 금리 자체가 그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한 4.8% 평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한 28%.
그다음에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한 33%나 되거든요. 그게 네. 금리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이제 일반 저축은행이 어떤 이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냐면은 대학생들이 대출 상담을 오면 일단 공적인 영역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를 해줘라 이런 거 이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미소금융재단이나 네. 장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생들 오면 쉽게 접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도 생기고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악순환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차트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2위는요? 짜잔. 시험 응시료. 토익, 오픽, 모스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 시험들. 종류도 많지만 한 번 응시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금액.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응시하다 보니 점수는 제자리, 비용 부담은 높아지고 취준생 2번 흘리는 시험 응시료. 정말 요즘 자격증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영어도 토익만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요. 만족한 성적을 얻으려면 보통 한 1년에 10번 정도 응시를 한다고 하는데 토익 시험 이 응시료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취준생이 많이 준비를 하는 시험 응시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아까 이제 뭐 토익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44,500원, 그다음에 토스나 그 오픽 같은 경우에 한 7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응시하는 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그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나 모스 마스터 이런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한 응시료가 한 5만 원 되고 모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다다익선, 자격증이 많을수록 유리, 고고익선,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 이렇기 때문에 이 취준생들의 비용 부담이 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현 씨나 서희 씨도 또 어학 시험 준비 많이 했잖아요. 비용 부담이 좀 됐었나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꾸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점수가 있다고 해도 자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교환학생을 떠나고 싶은데 그럼 이제 토스나 토익, 토플 이런 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험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꼭 한 번에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취준생들이 많은 직업에 따라서요. 취업 준비 비용이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직업별 취업 준비 비용 베스트 5입니다. 5위는요. 언론사 143만 원 차지했고요. 아카데미아 스터디 카페 토익 지출 비용입니다. 4위는 금융권 219만 원입니다. 면접 준비로 의상 구입비가 40만 원을 많이 든다고 하고요. 3위는 미용사 400만 원요. 장비 구입비와 실기시험 비용이 비싸답니다. 그리고 다음 2위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459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살펴보면요. 인강비가 150만 원이고요. 독서실비 180만 원, 교재비 80만 원, 면접 의상 구입비 4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짜자잔 1위는 어떤 직업일까요? 어떤 직업일까요? 승무원. 저는 아나운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저도 아나운서에 한 표를 던지기도 하면서 하나는 야구 선수가 아닐까. 왜냐면 그런 운동 선수들이 또 자기한테 맞는 또 장비나 이런 걸 구입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땡입니다. 왜냐? 1위는요. 5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무려 854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니 공무원은 그냥 취업 공부하기 어렵다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왜냐했더니 네. 공무원이 이렇게 돈이 들 줄 몰랐는데 네. 박 대표님 예. 이게 현실이고 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방금 우리 이제 건 대표님 말씀하신 5급 공무원은 네. 이제 행정고시라고 하는 거, 고시라고 이제 하잖아요. 행정 그렇죠. 출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9급, 7급이 있고 5급이 있잖아요. 이제 5급이면 고급 고시죠.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 기간이 좀 길어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한 3년 이상 정도 수험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그 수험 기간 내에서 뭐 학원비라든가 뭐 생활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험 응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뭐 감안하면 네. 상당히 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곧 하반기 공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 여름방학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모으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취업 공구라는 게 또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알 것 같은데 서희 씨 이게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CS나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관련 자격증을 땄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랑 이제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좀 그게 국가 공인이라고 해서 네. 그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때 관련 교재를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게 원래 구입을 하면 한 3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니까 반값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에 수능 사교육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취업 사교육 시장은 자꾸 번창하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취준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52만 원 정도인데 취업 사교육 비용이요 26만 원,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고요. 네.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떻게든 좀 비용을 좀 줄여보고 네. 그래서 혼밥이라고 혼자 밥 먹고 혼공이라고 혼자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도 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제 친구가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시험에서 붙어야 되니까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점점 멀어지고 저랑도 약속이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혼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울려서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공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터디 룸도 빌려야 되고 뭐 아니면 카페에서 한다 그래도 커피 값이 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실제로 보기 신촌에도 제가 신촌에 사무실이 있는데 신촌에 네. 보면 그 혼자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칸칸이 이렇게 예, 나눠져가지고. 칸칸이 나눠서 그 네.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이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깊은 관계를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네.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또 깊이 알려고 안 하고 네. 뭐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 취업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위가 과연 무엇일지 약간 덜덜 떨리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대망의 비쌀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짜잔. 학원 수강비. 취업난 속 자소서 학원, 면접 스피킹 학원 등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취준생 맞춤 학원들이 속속 등장.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에 무리를 해서라도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취업 준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 1위는 바로 학원 수강비. 사실 뭐 아까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 아나운서나 미용사가 이 대부분 학원을 거쳐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아나운서 학원이 3개월 과정에 300만 원, 또 강남의 한 학원에서 실시를 하는 특정 대기업과 또 금융권의 취업 강의가 4시간에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소서, 자기소개서 학원은 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아, 그야말로 이게 바로 고액 과외가 아닌가, 고액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저는 네. 조금 반대하는 편에 하나인 게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들은 학원을 3개를 다 다녀요. 왜냐하면 여기만 다니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를 더 다녀야 될 거고 네. 더 다녀야 되는데 근데 또 물어보잖아요. 네. 된 사람 중에 어차피 자기 스스로 열심히 대학생을 한 사람은요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이 친구는 불안한 마음이 좀 덜한 거고요. 이 세계를 다닌 분은 붙었지만서도 불안한 마음. 근데 또 반대로 떨어진 분들 보잖아요. 혼자 공부하면 또 떨어졌어요. 근데 세 군데 다 다니면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붙고 안 붙고는 사실은 이 학원을 다녔냐 안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맞는 공부를 했고 맞는 준비를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니즈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도 네. 사실 중요한 거지. 너무 비싸나고 아니 다니면 좋죠. 근데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부모님 등골이고 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해한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공부, 저 네.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할 때 방송 관련 아카데미를 다녔었는데 와, 이게요, 양성 과정을 듣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심화 듣게 돼 과정 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양성 과정이 한 3개월에 대학 등록금과 만만치 않은 정말 300만 원 넘는 금액을 내야 다닐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심화 과정을 안 들으면 뭔가 또 다니다 만 것 같아서 허전하죠. 안 될 것 다시 같죠. 또 그 금액에 맞먹는 돈을 내고 또 다시 심화 과정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런 취업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저도 언론 쪽에 좀 더 공감이 가는데 친한 언니가 아나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수강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옵션으로 붙으면 더 추가되고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쇼호스트 아니면 강사 이런 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스피치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네. 물론 이제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인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불안 심리를 계속 오늘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네. 불안 심리가 나쁜 건 아닌 게요. 모든 보험 상품은 불안에서 시작해갖고 판매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것도 나쁘게 또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구직자들의 간절함을 노린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취업 포털 사람인에 의하면요. 네. 구직자 4명 중 1명이 취업 사기를 당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균 피해 금액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69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사기 유형 베스트 4입니다. 첫째는 최종 합격했다고 통장 보안카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 일반 기업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둘째, 자격증 따면 월 200만 원 수익 보장, 비싼 교재, 수강료 등을 받으려 하는 수법. 그렇다면 본인들이 붙어서 합격했으면 그런 거 안 하겠죠? 네. 세 번째, 인사 담당자가 내 중마고음대 기업 관계자와 친분을 강조하면서 청탁 비용 요구하는 거. 요즘요 이거 검찰이 수사 많이 하고 네. 구속된 분 많습니다. 이거 구속됩니다. 네. 넷째, 사무보조로 내근만 하시면 됩니다. 면접 유인 수법. 면접 후에는 영업직 근무나 다단계에서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면 정말 깝깝한데 혹시 이런 경험 주위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그냥 저는 사실 우리 취준생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가정 형편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만큼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범죄로 이용을 한다니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특히 저는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다단계 사실은 모든 사업 구조는 다단계입니다. 왜냐면은 네트워킹 기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도 방문 회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성장을 네.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영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자동차를 팔아도 연봉이 1억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소심한 분들이나 내성적인 분들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네. 처음에 할 수 있는 꿈을 꿔서 본인이 카드깡을 해서 그걸 다 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다는 결국은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그 누군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영업직에 맞는지 아니면 또 네트워킹 구조에 맞는지 아니면 정말 저건 안 되겠어 하면 좀 누군가에게 네. 물어보고 아니면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시고 박우식 대표님 메일을 보내시면요 네. 그건 사기입니다. 속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그 제가 아니, 덧붙여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업 컨설팅도 요즘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워낙 고액으로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네. 취업 컨설팅을 피해를 받고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까 우리 건 대표님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절대 취업 컨설팅 그런 고액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취업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막 불안하니까 이제 뭐 그런데도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사례가 뭐 겪어본 적이 있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인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교재를 구입을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도 들어있고 CD도 들어있고 근데 나중에 받아봤더니 테이프이 너무 용량이 작은 거예요. CD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수십 장의 CD가 그러니까 들어있는 60분짜리인데 거죠. 5분씩 해갖고 배로 늘리는 거죠. 굉장히 정말 화가 나죠. 진짜 이럴 때는 정말 뿔이 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취업 사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불안 심리를 사실은 조정하는데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어디까지 위치가 있냐. 아니 네. 사실은 점수 100점 중에서 20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0점부터 그걸 느끼고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올리다 보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항상 스타 강사분들한테 이거 저한테 배우면 스타 강사 아닙니다. 최선을 노력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도 잠 덜 자고 더 노력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라고 하면요.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뭐 한다. 가지 마세요. 전부 사기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좀 방법 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제 뭐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그런 업체들이 또 있는데 뭐 우리 이런 학원 수업을 수강하면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연계된다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그 구인을 하는 이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뭐 돈을 투자를 하면 나 지분을 주고 하니까 이제 뭐 입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업체들도 네. 있는데 그런 거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처음에 모집 공고는 뭐 학생들이 이제 좀 혹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무로 모집 공고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업으로 바꾼다라든가 이제 직무를 이제 바꾸는 이제 말이 바뀌어지는 회사들도 네.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 전형 과정이나 면접 과정에서 먼저 입사가 최종 합격 이후에 요구되는 그런 입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안에 이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의 취업 비용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정현 씨랑 서희 씨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학원이다 시험이다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단기간에 좀 몰아서 하려다 보니까 목돈이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현 씨 어떠세요? 저기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끝도 없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신껏 저를 믿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 위클리 공식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돈이란? 돈이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런 적당히 필요한 것. 네. 인생에서 돈이란? 돈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네. 인생에서 돈이란? 나한테 꼭 필요해서 나는 재벌같이 벌어서 여러분 스피치 학원 무료로 다 와! 학원을 만들도록 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기 같아요. 내가 돈을 벌면 하겠다. 아 이거 사기야. 죄송합니다. 사기. 네. 네, 박 대표님에게 돈이란? 인생에서 돈이란? 그러니까 돈이란 이제 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네. 최소 이제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 아,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좋은 말씀을 아, 그래요? 와닿으셨어요? 마무리를 좋게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부자들의 이돈 모으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출보다는 저축을 좀 먼저 하고 호화로운 집을 꿈꾸지 말고 이동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머리카락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옷은요, 목이 좀 늘어날 때까지, 축 늘어날 때까지 입어라. 셔츠를 조금 달아서 해질 때까지 입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돈은 최대한 빌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 이 미래의 부자를 꿈꾸면서 돈이 꿈을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